네, 여러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장학이라는 거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이고, 네, 장학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슈퍼비전이라고 했었고, 요거의 기능을 살펴본다면 어쨌든 교원이 스스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앞서서 상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상담하는 사람하고 이 내담자죠. 내담자랑 그 제가 상담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상담사가 있고 이 상담사를 방문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고 응대를 하고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 사람도 어떤 이제 반응을 보이겠죠. 요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이제 기록을 한 다음에 요거를 자기의 스승에게 가져가는 거죠. 슈퍼바이저에게. 요거와 똑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일종의 도제식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도제식 교육이라는 게 어떤 말입니까? 도제라는 게 뭐죠? 도제. 여러분 혹시 도자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구워가지고 예쁘게 만들죠? 잘 빚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칠하고 구워서 힘들게 이제 딱 만들죠. 근데 여러분 이 장인 정신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이 도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인 정신 하면은 딱 도자기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딱 도자기를 만들고 나서 다 만든 거를 보고 갑자기 그걸 깨버리죠. 이게 아니야 하면서 팍 깨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제자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물어보고 스승이 만드는 전체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1대1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일련의 과정들을 직접 스승이 제자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어떤 체계적인 교육, 어떤 체계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계단형으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스승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배워 나가는 거. 여러분 혹시 그 타짜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 타짜라는 영화에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도제 교육인데 곤이라는 조승우 역할이죠. 조승우가 평경장이라는 그 전설의 타짜에게 화투를 배워가지고 이 하는 그 영화의 스토리에 나오는 요런 관계를 우리가 흔히 도제식 교육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더 좋은 예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생각나는 예는 요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요 도제식 교육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라틴어에서 왔다고 하는데 도제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요런 식의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요 똑같은 거를 이 교사가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고 학생이 어떤 문제를 얘기했을 때 교사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고 학생이 다시 피드백을 하고 교사도 다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근데 학교라는 곳이 이건 이제 수업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고요. 학교라는 곳이 수업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행정도 같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그 저런 그 교육 문화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 사내 문화, 교내 문화라고 하겠죠. 교내 문화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러니까 요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요 세 가지 요거랑 요거랑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부 장학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수업에 대한 장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행정에 대한 부분들도 장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실에서 뭘 어떤 처리 프로세스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과중한 업무들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들을 장학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또 건의할 수가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행정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뿐만 아니라 이 학교는 또 어디 소속돼 있죠? 학교는 각 교육청에 소속이 돼 있고 이 교육청은 또 교육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교육청들이 있고 그 밑에 여러 학교들이 있고 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처리하는 업무도 있고 또 반대로 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을 처리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장학들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 교실 상황에서를 의미하겠죠.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하면 효율화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까에 대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이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데 있어서 그 교무라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언제 방학을 하고 언제 계약을 하고 할 건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가 있을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잘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운영의 묘를 발휘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렇잖아요. 휴일이 뭐 5, 6, 7일이 휴일이고 8일이 목요일이야. 근데 다시 금요일도 8만 여기 평일이고 9일이 또 공휴일이야. 그리고 토, 일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 하루만 쉬면 이 8일만 쉬면은 전체를 다 쉴 수가 있는데 이 8일날 꼭 나와야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 그 장학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장학을 통해서 이 사실 그 법정 그 출석 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 시간을 몇 시간 이상 해야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아무렇게나 방학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도 이쪽에서 다룰 수가 있겠죠. 또 학교 경영의 합리화를 돕는 기능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학교장 추천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또는 민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민선 교장 같은 것들 그 민선 민간 추천 교장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학교 문화를 바꾸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장학 활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학의 기능들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장학의 원리를 살펴보면 학교 중심성 존중의 원리라는 것이 제일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중심성 존중의 원리. 그래서 이 학교라는 곳이 되게 특수하잖아요. 어떤 그 제가 자라고 나고 자라는 지역의 A라는 학교랑 지금 있는 천안 지역의 B라는 학교랑 같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 다 그 지방에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겠지만 제가 자라고 있었던 학교는 강원도에 있는 학교고 이거는 충남에 있는 학교고 그리고 여기는 인구수가 훨씬 더 많죠. 여기는 인구수가 뭐 한 65만에서 70만 정도 되고 제가 살았던 동네는 30에서 35만 정도가 되네. 그래서 이 사이즈도 다르고 또 어떤 도시 전체를 이끄는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르기 때문에 산업 부분도 제가 살던 동네는 주로 군인들이 많았고 또 공무원들이 많았고 이런 분위기의 도시였다면 지금 있는 이쪽은 또 이제 사기업들도 많고 소득 수준도 높고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학교마다 가지는 특징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가 처한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장학의 어떤 방향성도 일률적으로서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의 특성에 맞게 학교 현장의 어떤 인적 자원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물적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적 특성 아니면 심리적 특성 이런 것들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거죠. 가령 뭐 도서 지역에 있는 섬 지역에 있는 어떤 교사한테 이런 그 큰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하듯이 똑같이 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엄밀히 말해서는 그 장학사는 더 잘하라고
충고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지 그 감시를 하고 처벌을 하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감시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니까 이 자율성을 되게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은 장학사를 위주로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장학의 종류에는 사실 다양하게 있거든요. 장학사들이 하는 장학만 우리가 장학이라고 부르지 않고 또 교사들끼리 스스로 하는 장학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되게 자율성을 존중하는 원리를 지켜야 된다. 또 하나는 협력성을 중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장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학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어떤 공동의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협력성의 원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위에 학교 중심성 존중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다양성 존중의 원리가 있습니다. 다양성 존중의 원리라는 것은 학교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교가 처한 상황을 어떤 보편적인 어떤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 학교의 어떤 특수한 문제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좀 존중을 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겠죠. 뭐 가령 미션 스쿨 뭐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 학교의 특성이나 아니면 지역의 특성 같은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이 있고요. 계속성 존중의 원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재밌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단선 대통령제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중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두 번까지 할 수 있죠. 대통령을. 이제 우리나라는 한 번밖에 못 하니까 이 한 번에 단 5년의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떤 업적을 딱 만들고 싶어 하죠. 눈에 띄는 업적을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되게 무리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게 5년 안에 딱 다 이루어진다기보다 못하고 끊어지는 일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잘 못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 계속성 존중의 원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학교를 어떤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요렇게 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지 일회성으로 뭔가 반짝하고 말 것들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는 걸 추구해야 된다. 계속성. 이게 이제 계속성이거든요. 뭔가 학교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이 장학사가 사라지고 혹은 이 장학 활동이 끝난다고 해서 학교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 교육은 계속 갈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긴 시선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계속성입니다. 그래서 즉 계속성 존중의 원리라는 거는 긴 안목으로 이 교육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좀 바라보고 좀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계속성 존중의 원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학의 종류에는 크게 다음 5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전통적 장학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장학이에요. 그래서 장학사가 온다 하면은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예쁘게 책상 정리하고 선생님들도 막 칠판에 막 이상한 거 써놓기 시작하고 또 선생님들도 안 하던 막 교구를 사용해가지고 PPT 같은 것도 막 갑자기 만들어서 오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평소엔 반말하셨는데 갑자기 존댓말 쓰시고 이런 것들 요런 이제 전통적인 장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나 장학관이 와서 시도하게 되는 요런 전통적 장학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교사들이 본인의 어떤 실력 향상이나 또는 그 학생들에게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장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서로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서로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선생님 수업에 같이 들어와서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를 보고, 아, 이 수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점을 여기서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쭉 적고, 아, 근데 이 수업에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조금 개선해서 이거 수업 장학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장학의 종류를 막 이 교구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현실에 처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학교에 한 교사가 있으면은 옆에 있는 교사가 같이 봐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행정이나 아니면 도와주고 봐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장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형태로는 자기 장학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수업을 내가 직접 찍어보고 어떻게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찍어보고 아, 내가 수업 시간에 생각보다 이런 제스처가 많구나. 아니면 생각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한 번씩 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학기가 끝날 때마다 그 제 강의의 어떤 개선점에 대해서 적어달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개선점들을 반영해서 실제로 다음 수업에 반영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수업 형태가 바뀌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러 교수님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것들을 좀 조정을 해보고 있는데 조정하더라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학생들과 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